여러분 안녕하세요. 여의도 펀드매니저 팀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제약 바이오 중에서 어제부터 이제 며칠 전부터 계속 눈에 들어왔던 종목이 하나 있었는데 좀 무시하고 있다가 어제 이제 우연히 분석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매력 있는 종목이라는 판단이 들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종목 유한양행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자, 유한양행의 주가를 한번 봅시다. 전 고점이 81,000원이었습니다. 2021년 1월에. 네. 그러다가 이게 이제 55,000원대까지, 거의 56,000원대까지 세 번의 이제 하락을 찍은 거죠. 이제 삼중 바닥을 찍고 67,300원까지 올라왔는데, 이 올라온 이유가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는 거죠. 뚝심과 향후의 파이프라인의 강력한 힘, 그리고 미래 성장력까지도 갖춘 나름대로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상승을 했다는 점이 무척 중요합니다. 일단 목표는 전고점인 8만원 수준까지는 충분히 트라이를 할 것이다. 이런 가정을 깔고 동사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사의 최근 수급주의를 한번 보면 서프라이즈네. 국내 기관이 대체 며칠을 사는 겁니까? 12월 2일부터 한 달 내내 이제 국내 기관이 동사를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도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뭔가를 봤다는 거죠. 그리고 이 종목이 가지고 있는 레이저티닙의 파워를 본 듯합니다. 이런 면에서 수급은 A급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투자 포인트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렉나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성분명이 레이저티닙인데 레이저티닙을 가지고 만든 항암 치료제 양이 렉나자라는 거죠. 렉나자와 레이저티닙은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는 것을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국내 사망률 1위를 차지하는 폐암은 다른 장기로 이전될 경우 생존율이 8.9%에 불과할 정도로 아주 난치암으로 꼽힙니다. 2021년 국내 폐암 환자 수는 약 3만 명으로 집계되는데 그 중에 전부 비소세포 폐암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이 가운데 30에서 40%가 EGFR 변이가 양성으로 진단되면서 악성으로 가는 거죠. 그렇죠? 대개 이런 환자에게는 기존 1, 2세대의 표적치료 항암제를 사용해왔지만 이 가운데 50에서 60% 환자가 T790M이라는 돌연변이에 의해서 내성을 갖게 되면서 약이 듣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렉나자를 사용해서 EGFR을 억제하는 치료제를 개발을 해서 만든 약인 거죠. 그렇죠? 현재 얀센에서 2018년 11월에 애로를 한 상태이죠. 네. 레이저티닙을 우리 유한양행이 2018년 11월에 에러를 1.4조 규모로 에러를 했는데 이 에러가 중간에 어떤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잘 가고 있는 거죠. 그 얀센과 협업도 잘 되고 있고 현재 우리 유한양의 레이저티님하고 그 다음에 얀센의 아비반타막, 아비반타막이 서로 병용을 하는 글로벌 병용 3상이 진행 중인데 이 3상 결과가 곧 나오는데 나쁘지 않다고 봤다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걸 기관 투자가나 외국인들이 네, 아주 긍정적으로 봤던 겁니다. 레이저 팀과 아비반타막이 이러한 그 효과 때문에 우리 국내 기관이 30일 내내 매수에 나서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해봅니다. 자, 그렇다면 렉나자가 EGFR 엑선 80 돌연변이 피하면서 아비반타납 치료 효과가 확인이 됐다는 건데 얀센은 치료제 대안이 없는 비소세포 폐암 환자를 대상으로 혁신 치료제 지정 및 조건부 출시를 목표로 디자인된 이걸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면 크리설리스2 임상을 진행 중에 있다. 그렇죠? 크리설리스2 임상 이름이 크리설리스2라고 그러죠. 1차 치료제로 타그리스를 투약 후 2차 치료제로 화학요법을 적용하고 3차 이후의 치료제는 대안이 없는 내성 환자를 대상으로 투약했고 즉 이 약의 목표는 내성이 생긴 환자가 집중적으로 대상이 된다는 거죠. 올해 ESMO에서 URR 즉 반응률이 41%는 높은 반응률 데이터를 발표했죠. 그래서 즉 40%에서 환자 중에 40%에서 종양이 줄고 부작용도 경미한 좋은 효과를 나타냈다고 발표를 한 거죠. EGFR 엑슨 20은 돌연변이 폐암에서 올해 5월 초 최초의 표적 치료제로 미국 FDA 승인을 받은 아비반타나브 치료 효과가 확인이 된 거죠. 그렇죠? 네. 아비반타납은
표적 치료제죠. 그렇죠? 이것과 섞여서 사용을 하는 거죠. 얀센이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연세대학교 안병원 폐암센터 조병철 센터장 연구팀은 EGFR-X20 돌연변이 폐암에서 아비반타납이 40% 반응률을 보였다고 밝혔다. 그렇죠? 이렇게 EGFR-X20 돌연변이인 폐암에 아비반타납을 사용했더니 환자의 40%에서 반응률이 나타났다는 거죠. 이 반응률이라서 완전히 죽든지 종양이 줄어들든지 두 가지가 나타난 환자를 비율을 말하는 거죠. 이번 결과는 세계적인 임상학회지인 임상종양학회지 최신호에 게재됐다. 우리나라 세계 폐암 환자의 80에서 85%가 비소세포 암이죠. 그렇죠? 여기에 1차, 2차까지 화학요법까지 다 사용하는데 내성이 생긴 환자들이 그동안 치료가 안 됐다는 거죠. 이러한 내성이 생긴 환자들에게 효과가 있었다. 이 결과를 연세대학에서 발표를 했다. 이 조병철 센터장이라는 분이 세계적인 폐암 권위자라고 제가 들었는데 좋은 결과가 발표가 됐던 것 같습니다. 한국을 포함해 아시아 비소세포성 폐암 중 약 50%에서 상피 세포성 인자 수용체, 우리 EGFR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유전자 돌연변이가 발견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네. 이 중 EGFR exon 20, 24빛 돌연변이는 아미노산 비열의 돌연변이가 생겨 암세포의 성장을 촉진하는 EGFR 돌연변이로 되는 거죠. 그렇죠? 전체 EGFR 돌연변이 약 12%가 exon 20에서 돌연변이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렇죠? EGFR exon 24립 돌연변이 폐암은 이레사나 타바세, 타그리소 등 기존의 EGFR 표적 치료제 저항성을 보여서 세포 독성 항암제 외에는 마땅한 치료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포 독성 항암제를 사용하면 이제 부작용이 크게 나타나는 거죠. 토하고 머리 빠지고 뭐 혈압이 올라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해서 골치를 앓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연세대학교 조병철 센터장 연구팀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기존 치료제에 반응하지 않는 EGFR exon 20 돌연변이 폐암 환자 81명을 대상으로 아비반타납을 투여를 했더니 효과가 나타났다는 거죠. 네. 81명 중 아시아인 40명은 이고 나머지는 비아시아인들로 이들이 뇌전이 등 3가지 이상의 질병으로 백금 화학요법 치료를 받은 환자들인데 백금 화학요법으로 치료를 받고도 문제가 계속 발생돼서 내성이 생긴 환자들을 타겟으로 해서 나름대로 좋은 결과를 얻은 약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항암을 공부하다 보면 EGFR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타나는데 이게 상피 세포성 성장인자 수용체인데 이 성장인자 수용체에 다양한 돌연변이가 나타나면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 돌연변이들이 암을 이렇게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고 암이 더욱더 성장을 빠르게 촉진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상피 세포성 인자 수용체 EGFR 돌연변이의 여러 가지 돌연변이 중에서 엑슨 20 돌연변이가 가장 일반적으로 알려진 돌연변이인데 이 돌연변이를 잡는 게 큰 과제처럼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연구 결과 아비반타납 치료제가 암세포가 없어지거나 줄어드는 그것을 전체 반응률이라는데 40%로 높게 나타났다. 약물 반응 지속 시간도 11.1개월이었으며 무진행 생존 기간도 8.3개월로 우수했다는 거죠. EGFR exon 20 돌연변이 폐암은 표준 치료제에 대한 무진행 생존 기간이 2개월에서 3개월로 불과할 정도로 애우도 불량한 것으로 과거에 나타났습니다. 그동안 개발 중이던 EGFR exon 20 돌연변이 표적 치료제에서 나타났던 심각한 피부 발진이나 설사 등의 부작용과 달리 아비반타납으로 치료받은 환자에게서는 가벼운 피부 질환이나 약물 과민을 보였지만 중증 이상 반응은 많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얀센에서 만든 아비반타납은 지금까지 보고된 EGFR exon 20 돌연변이의 다양한 유전자형의 고르게 효과를 보이고 있다.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레이저티닙과 아비반타납을 섞어 쓰는 이러한 병용의 임상 결과 3상이 진행 중인데 글로벌적으로 굉장히 만약에 이게 성공을 한다면 획기적인 항암 치료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그 가치를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레이저 티닉과 아비 반탄압을 병용 투여한 결과가 나왔는데 2020년 작년에 ESMO는 유럽 임상종양학회를 말하는 거죠. 그렇죠? 아스코는 미국 임상종양학회, 그러니까 ESMO는 유럽의 암 환자를 다루는 학회이고 아스코는 미국에서 열리는 암 환자를 다루는 학회인데 여기에 ORR이 36% 이렇게 크게 나왔던 거죠. 36%였는데 20년에, 21년에는 47%까지 나타났다는 거죠. 그렇죠? 네. 이렇게 하면서 레이저 티닉과 아비 반타나 병영 투여 결과가 생각보다도 굉장히 효능을 입증하는 좋은 파이프라인이다. 연구 주제이다. 치료제이다. 이런 결과를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사의 다른 또 매력 포인트는 지속적인 R&D 성과가 기대되고 있다는 거죠. 지난 9월에 열린 ESMO 유럽 임상종양학회에서 크리설리스2라는 결과를 발표했는데 이미 앞에서 이야기했죠. 얀센의 아미 반탄압과의 동사의 레제틴을 병행하여서 오시모티닙, 타그리솔 오시모티닙과 을 사용했고 백금 화학요법 1차, 2차 1차로 오시모티닙 타그리솔을 사용하고 2차로 백금 화학요법 항암 치료를 했는데 이렇게 했는데 3차 이상에서 내성 환자가 발생했는데 여기에 투약을 했던 결과 ORR의 반응률이 41%라는 고무적인 결과를 얻었다. 그래서 동사의 파이프라인의 가치가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또한 4분기 임상 일상 환자 투약 개시와 함께 1000만 불 마일스톤이 올해 4분기에 인식이 예정돼 있으며 이에도 초기 단계의 파이프라인의 추가 라이선스 아웃 가능성이 열려 있다. 폐암 치료제 렉자라는 타그리손 내성 발생 후 백금 화학요법을 받는 환자를 대상으로 혁신 치료제로 신청할 계획. 이 혁신 치료제로 신청해서 결과가 나오면은 임상 3상을 다 하지 않더라도 시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베링과 잉겔하임의 기술진의 내시 치료제 유료 임상 1상이 또 게시되고 있습니다. 내시 치료제 아시죠? 네. 우리 지방간 치료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길리아드의 내시 치료제, 만성 두드러기 치료제 등 임상도 모두 순항 중에 있다. 그래서 동사가 의외로 유한양이 거대한 우리 국내 제약 회사인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그냥 남의 약만 가다가 카피해서 계량신약만 파는 회사를 알고 있었는데 실제 내용을 까봤더니 이렇게 나름대로 한방에 있는 연구 파이프라인을 들고 있더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동사의 파이프라인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렉나자 이야기했죠. 네. EGFR을 제어하는 그러한 약물이죠. 예. 유한이 글로벌에서 임상 3상을 하고 있고 단독으로 유한이 임상 1상을 하고 있고 다음에 아비판타납과 글로벌 3상을 하고 있는 거죠. 얀센의 아비판타납과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퇴행성 디스크 관련된 파이프라인도 가지고 있고 내시에 관련된 죄송합니다. 지방간 치료제가 면역 항암제, 그다음 길리어드와 또 내시를 하고 있고 또 비만 관련된 것들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 숨겨진 강자였다. 이 강자의 모습 중에서 어느 하나가 뭐 어리버리하게 야부리를 푸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뭔가 세상에서 검증이 되고 얀센이라는 글로벌 제약사가 함께 연구를 하고 있다는 점들이 크게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유한양의 과거 기술 수출 성과를 한번 봅시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레지티닙을 2018년 11월에 얀센에 파는 게 가장 큰 효과죠. 전부해서 약 1조 4천억 정도 어떤 효과를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시 이제 우리 지방간 치료 후보 물질이 굉장히 중요한 새로운 어떤 먹거리로 떠오르는데 이 지방간이 그렇게 뭐 생기는 원인도 잘 뭐 밝혀지지 않지만은 이 약물이 그렇게 치료하는 약물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 효과적인 약물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생기는데 왜 그러냐면 현대인들이 살면서 지방간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환자가 많다는 거죠. 그 환자에 대해서 약들이 분명하지 않고 치료제 방향성이 뭔가 어리버리하다면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정확하게 파이프라인 3상까지 통과만 한다면 큰 시장이 형성될 수 있고 그 시장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관심이 증폭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동사의 또한 투자 매력 포인트는 2021년 실적 전망이 긍정적이라는 거죠. 그렇죠? 네. 2021년 연결 실적 매출액 1.7조, 영업이익 603억, 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음에 이게 이제 2022년까지 연결될 수 있다면 동사는 향후에 좋은 모습을 보일 거로 보고 있습니다. 2021년 3분기 수출할 것으로 예상되었던 베링거 잉그람의 내시 파이프라인 마일스톤 금액이 2021년 4분기로 이연되면서 2021년 4분기 기존 사업부의 고른 성장세와 함께 양호한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4분기 실적이 다음 달이 나오는데 괜찮을 것 같습니다. 동사는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한 R&D 파이프라인 확장에도 엘레나, 여성 전용 유산균, 와이즈 바이온, 프로바이오틱스 등 건기식과 계열사인 에드파마를 중심으로 한 개약 신약을 출시, 또한 AHC 등 동물 관련 약들 등 다양한 사업 확장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 먹거리를 잘 만들고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동사 영업이익을 보면 2021년 보면서 영업이익이 603억 정도, 그리고 내년에는 드디어 네 자릿수인 1000억으로 넘어가는 거죠. 이러한 좋은 실적 전망들이 동사의 주가 상승에 운동적인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번 사볼만 하다. 네, 사볼만 하다. 좀 조정이 살짝 받으면 바로 많이 들어가지 말고, 제가 연말에 내년을 위해서 뭔가 제약 바이오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싶다는 분들은 한번 발을 담궈도 될 만한 종목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